여러분, 미래의 전쟁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지난 시간 북한의 핵 위협과 우리의 대비책을 설명드리면서 인류 전쟁이 1세대 아날로그 전쟁으로부터 제4세대 전쟁까지 발전했으며 미래에는 5세대 전쟁이 등장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 인류 역사를 통해 전쟁이 멈춘 시기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지구촌에서는 전쟁이 계속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미래의 전쟁을 예측해보기 위해서는 지난 과거의 전쟁이 어떤 추세로 발전해 왔는지를 돌이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류가 전쟁을 위해 가장 오랫동안 사용했던 무기는 활, 창, 칼 등의 근접전투 무기입니다. 이들 무기는 화약 무기가 등장하기 전까지 수천 년 동안 인간이 주도하는 전장을 지배하는 무기였죠. 활과 창, 칼이 전장을 지배하다가 1500년대가 되면서 화승총이 등장하고 이어 소총으로 발전합니다. 활과 창, 화승총과 소총을 사용하던 전쟁 시기부터 나폴레옹이 활약했던 1800년대까지를 제1세대 전쟁이라고 합니다. 제1세대 전쟁은 대부분 왕들이 주도하는 정복전쟁이나 식민지 전쟁 또는 종교 지도자가 주도하는 종교 전쟁 등이 중심이었습니다. 그 후 1900년대에 산업혁명으로 화약을 사용하는 화포와 기관총 등장과 함께 무기의 파괴력과 살상력이 대폭 증가합니다. 바로 2세대 전쟁의 시작입니다. 그 시기 대부분 왕들을 대신해 근대국가의 지도자들이 2세대 전쟁을 주도하게 되면서 제1차 세계대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 이어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면서 전차, 항공기 등 기동장비들이 전장에 등장하면서 전격전 개념이 등장합니다. 즉, 적이 급소를 타격하는 전략입니다. 제3세대 전쟁의 시작입니다. 제3세대 전쟁은 신속한 기동으로 적 후방의 지휘 통신 시설을 습격해 전장의 마비를 달성하는 데 주안을 두게 됩니다. 제3세대 전쟁 시기 대량 살상 무기인 핵 미사일이 등장하게 되는데, 핵 미사일은 비대칭 무기라고 하여 예적인 무기 체계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기폭 장치와 기동의 결합이라는 측면에서 범위를 확대 해석하면 핵 미사일도 3세대 무기 체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핵 미사일의 등장으로 핵 보유 강대국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5개 핵 보유국입니다. 핵 기득권을 가진 5개국은 세계를 핵무기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핵 확산 금지 조약, 즉 NPT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그러나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등이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핵무기는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핵무기 시대는 상호 확증 파괴를 유용한 전략으로 활용합니다. 즉, 상대가 핵으로 공격할 경우 적의 공격이 도달하기 전 또는 도달 후에도 생존한 보복력으로 상대를 전멸시킨다는 전략입니다. 상호 확증 파괴 전략에 의해 핵무기를 가진 국가들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한 국가들도 강대국들로부터 핵무기로 보호해 주겠다는 약속, 즉 핵우산에 편입하게 되면서 세계의 편가르기 현상이 가중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핵을 보유한 강대국들도 핵을 쉽게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재래식 핵전쟁에서는 고전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베트남은 1970년대 게릴라전과 총력전으로 핵무기를 보유한 미국과 중국을 잇따라 격파하면서 전쟁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베트남의 사례를 기초로 1980년대 말부터 게릴라전, 테러, 반전운전 등 총력전으로 전력의 차이가 큰 상대에게 대항하는 비대칭 전쟁을 제4세대 전쟁으로 분류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제4세대 전쟁은 비대칭 게릴라, 테러뿐만 아니라 상대의 지휘통신 체계와 첨단 무기 체계의 네트워크를 교란, 마비하는 전자전, 드론 등에 의한 무인 전투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해 북한의 비핵화를 계속 추구해 나가면서 핵공격 대비 태세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강력한 응징 보복 체계를 갖추고 과시해 도발할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최근 언론에 공개하고 있는 현무포의 타격 능력, 항공모함, 핵 잠수함 건조 계획 등이
우리의 응징 보복 능력을 갖추고 과시하기 위함이죠. 둘째는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 식별, 결심, 타기하는데 빈틈이 없도록 한국형 킬체인을 구축하고 있는데 보다 정밀하고 다층적인 체계를 구축할수록 우리만의 노하우를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미래의 전쟁 양상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북한의 미사일은 다탄두, 요격을 회피하는 궤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연장 로켓, 즉 방사포와 같은 다량의 화력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다량의 방사포를 일일이 미사일로 요격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쟁 양상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5세대 전쟁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5세대 전쟁 이론은 아직까지 안개 속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누구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통신기술에서 제1세대 기술 후발주자였던 대한민국이 5G에서 세계 최선두가 된 저력을 전쟁 기술에서도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5세대 전쟁이 통신 전자 기술을 기초로 비파괴, 비살상을 지향하면서 인간이 전쟁을 위해 구축한 무기체계의 시스템을 마비, 파괴하는 전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현재도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전자전, 해킹 등의 기법으로 상대방의 시스템에 침투해 컴퓨터 체계를 마비하는 방식을 넘어 아예 전체의 시스템을 자신의 의도대로 조정하거나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나아가 인공지능이 조작하는 드론과 레이저 빔을 공격 수단으로 활용해 적대 활동 수단에 대한 선별적인 공격으로 적대행위 시도 초기 단계에서 제거하는 ARNC 클리너 오퍼레이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같은 5세대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현행 육해 공군 지휘체제에 추가해 사이버 우주사령부를 설치해 기능 위주로 발전해야 한다고 봅니다. 5세대 전쟁에 대한 대비를 말씀드리면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상 만화에 나오는 이야기 같지만 인류의 공상은 언제나 실현되어 왔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다음 시간에는 전쟁의 결과와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